자, 상권 설정입니다. 상권 설정이란 게 과연 뭘까요? 자, 우리 교재로 가서 자, 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고객의 흡인이 이루어지는, 고객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그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권 설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객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별 상권의 설정은 자기 영역 내에서 자점, 그러니까 우리 점포죠. 우리 점포의 시장 침투의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이론적 방법. 두 번째는 경험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방법은 그 상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방법은 그 소비자 시장의 침투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권 이론이나 경험적인 상권의 설정 방법, 또 상권 지도의 활용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누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험적인 상권의 설정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1차 상권은 상점 고객의 대략 60에서 70%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상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객 수나 고객 1인당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이를테면 식료품과 같은 편의품의 경우에는 대략 범위가 걸어서 약 500m, 선매품의 경우는 버스나 승용차로 보통 15분 내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정도로 1차 상권은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상권은 상점 고객의 20에서 25%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상권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고객의 분산도가 높은 것이 아주 특징이고, 편의품의 경우는 2차 상권은 고객을 그다지 많이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매품의 경우는 2차 상권은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30분이나 60분 정도는 2차 상권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1, 2차 상권에 포함되는 고객 이외의 나머지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거주 지역은 매우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편의품의 경우는 거의 구매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선매품의 경우에는 전문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 약 5 내지 10%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 지도 활용에 의한 방법입니다. 상권 지도는 상권 전체 규모의 경쟁점들과의 경쟁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 지도에는 기본적으로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일단은
우리 상점을 갖다가 제일 가운데 놓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상점.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 상점이에요. 여기는 경쟁 1. 자 여기는 경쟁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수요와 규모와 질, 소규모 단위의 그 지역 상권의 특성, 고객의 분포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냥 뭐 한눈에 보이죠. 자,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뭐 여기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보면 우리 상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유심히 볼까요? 여기는 일본 W사의 고객 지도를 그 그림으로 예를 들은 경우에요. 아까 지도맵을 보면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기 지역에 W사가 있어요. 여기 있죠. W사. W사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 회사를 제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밀집해 있는 그 지구가 어디냐? 여기가 기본적으로 자 C 지역을 예를 들었어요. C 지역. 굉장히 여기 고객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죠. C 지역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지역. 이 지역도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 C 지역이 여기고, 여기 C 지역이요. 여기 B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I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C 지역, B 지역, I 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W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지구는 주로 상점가입니다. A 지구는 여기는 주로 상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지역, 요게 D 지역입니다. 요게 D 지역이고 요게 E 지역이에요. D 지역과 E 지역은 여기는 공장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장지대. 자, 그 다음에 H지구가 있어요. 자, 여기 H지구죠. H지구는 자, 여기 있는데 이 H지구는 주택개발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지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의 인구 분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 그 F지구와 여기 F지구 있죠. F지구와 G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F죠. F지구. 그 다음에 요 지역이 G지역입니다. FG지구에 좀 띄엄띄엄 고객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좀 밀도가 좀 작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도 맵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지구는 교통량이 많은 차도를 건너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차도가 있죠. 이 차도를 건너야 돼요. G 지역과 H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차도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 땅속으로 이렇게 통하면 그 W 상점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 여기 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W사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 젊은 층의 부부가 주로 거주하는데 여기 그 사는 젊은 그 주부들은 어디로 가느냐? 시내로 가요. 시내 다운타운에 그 대형 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 타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 이런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주로 시내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G지구에 있는 여기죠. G지구에 있는 그 여기는 고급 주택가예요. G지구는 고급 주택가. 띄엄띄엄 하니까 단독주택이 주로 많고 주로 이제 고급 주택가가 여기 이제 쭉 들어섰는데, 자, 이들은 그 고급 주택가에서 주로 이제 고급 제품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 중저가를 취급하는 W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W사의 상품 구성은 그 G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다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주로 시내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W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상권 지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D, C 지역과 I 지역, B 지역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의 핵심 고객이 되겠고, 여긴 공장지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상가가 있고, 그래서 W사는 과연 영업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를 요 지도에서 나타난, 제가 지금까지 그 지역의 특성이나 구매 패턴을 말해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가가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한 장으로 보면 그 W사가 취해야 될 그 영업 전략이 바로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조사입니다. 상권조사는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1단계는 상권 내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즉, 첫 번째는 관공서의 인구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상업 통계 자료, 세 번째는 특정 기관의 조사 정보, 이를테면 방송사, 신문사, 기타 조사 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관련 점포, 그러니까 우리 경쟁적 상황에 있는 점포 수가 몇 개가 있고 위치는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지역 상권 지도를 작성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 살펴봤죠. W사의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지구별 세대수,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소매 업종별 점포를 지도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기관별 특징, 역, 정류장 같은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 유통점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형적인 특성, 무슨 산이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철길이 가운데 있다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집객력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집객력이라고 하면 고객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체육관, 금융기관, 관공서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경쟁점, 경쟁업체가 어디 있는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가 되겠습니다. 상권 내의 지역을 도보로 관찰합니다. 이 도보에 굉장히 중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그 효과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생활 방식을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주지, 주거 형태를 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연수, 차량 소유 등을 통해서 소득 수준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는 교통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권의 넓이, 여섯 번째는 혼잡한 점포, 인기 있는 점포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쇼핑 도로를 파악하고, 여덟 번째는 상품의 구매 행동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되겠어요. 그룹 방문에 의한 인터뷰를 시행합니다. 자, 인터뷰 내용은 첫째, 지역 특성, 그 다음에 편리함, 차량 진입, 주차의 용이성이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접객 태도, 영업시간, 종업원수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판촉 활동의 영향력을 파악합니다. 결국은 이 판촉 활동이 고객한테 얼마나 이게 침투가 되느냐의 여부를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동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동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상권의 반지름을, 상권의 회전 반경을 조금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클레임 처리나 신용도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용 빈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눈으로 봐서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타겟을 정하고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권 분석 방법이에요.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초 현황을 조사합니다. 기초 현황은 점포의 위치 및 주변 상권의 특징, 그 다음에 상권 설정과 배후 인구수, 건물의 비용을 조사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수준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소득 및 소비 수준, 주변 도로 상황, 점포 형태, 자, 이런 것들이 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출 요인에 관련된 사항. 자, 이것은 입지 형태, 교통 형태,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용 가능 여부. 자, 이런 패턴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요인에 관한 사항. 이 사람들이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가격이냐? 품질이냐? 아니면 기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결국은 구매의 결정적 요소가 되겠죠. 자, 이것이 상권 분석의 네 가지 조사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권 조사의 주요 항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인구수, 세대수, 주거 형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합니다. 주간 상권, 야간 상권, 고정 상권, 유동 상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의도를 볼 거예요. 여의도는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밤에는 텅 빈 여의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의도에는 주거가 일부 아파트는 있지만 아파트가 이 외곽에 쭉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전부 오피스입니다. 그 오피스는 퇴근하면 사람이 텅 비죠.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가면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통행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거는 실제 조사해야 돼요.
아까 번개역 이야기도 했지만 번개역 요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안쪽으로 로데오 거리가 쭉 있죠. 그 좌우측에 이제 상점들이 있는데 요 상점에 자 무슨 가게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게를 하나 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이동하는 그 상황을 이를테면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이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휴일, 휴업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가게를 열기 전에 패턴을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픈 시간, 그 다음에 클로즈 시간 이런 시간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고용을 창출할 때 피크 타임이 언제인가를 조사해서 이 피크 타임 때는 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그 방법을 그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행 차량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통행 차량 수와 시간대. 그 다음에 경쟁 점포 조사. 이건 뭐 가장 핵심이죠. 여기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뭐 바로 주위에 그냥 너무 경쟁 업체가 많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 업체가 많으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경쟁 업체가 몰려 있으면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춘천에 가면 닭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닭갈비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닭갈비를 먹으러 이 골목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려있는 게 강점이에요. 닭갈비 골목. 포천에 가면 이동갈비가 있습니다. 이동갈비가 쫙 있는데 전부 다 원조예요. 전부 원조 아니라고 써붙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원조,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전망을 봐야 됩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가면 쭉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양이에요. 여기는 석수역이 있어요. 여기는 금천구청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흥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고개예요. 이쪽에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공구상가가 있어요. 이게 한 30년 전에 그 분양이 됐는데 그때 전부 미분양이었어요. 완전 텅텅 비었어요. 그 분양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10년 후에 이쪽이 완전 공구상가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 됐어요. 아주 그때 미분양은 간 데도 없고 꽉 들이차가지고 굉장히 그 비싸졌어요. 가치도 오르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전망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권의 미래를 보는 것은 그거는 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그 강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권의 확대 축소 가능성, 그 다음에 주변 건물의 신축 철거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지하철역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 상권이 살지 죽을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기업의 사례 연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상권 분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상권 분석. 그래서 이 판매점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 판매점 상권입니다. 판매점 상권,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구역 상권이 됩니다. 조금 더 넓히면 지적 상권이 돼요. 판매점 상권이라는 것은 판매점별로 다른 입지 환경을 지니고 있어서 판매점별 그 상권 분석을 통해 각각의 상권 특성을 이해합니다. 이제 최고 좁은 그런 범주예요. 그 다음에 구역은 구역의 세대수, 유동인구, 뭐 흡연 특성 등을 파악해서 구역에 대한 상권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된 상권이 지점 상권이 지점이 관할하는 지역의 세대수, 유동인구량, 흡연 특성 등을 파악해서 지역 상권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자, 지금 이 시장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회사는 담배 파는 회사예요. 담배. 그래서 이 담배 파는 회사가 담배 소비자의 특성, 판매점의 운영 형태, 판매점주의 태도, 견해 등이 상권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역 판매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1단계 상권 분석으로 갑니다. 상권 분석은 상권의 규모 및 상권력을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지형, 지세, 가격이죠. 그 다음에 점포 숫자, 배우지 세대수, 교통망 연계성, 도로 조건, 대형 편의시설, 장애물 시설 등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거주 인구 연령, 성별 소비 수준, 생활 방식, 상품의 구매 행동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로 상권 및 입지 분석도를 작성합니다. 자, 이 상권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몇 가구냐? 또 인구 수는 얼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교통기관별로 표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역, 정류장, 횡단보도. 그 다음에 집객시설, 고객이 모이는 시설이죠. 금융기관, 관공서, 대형 슈퍼. 그 다음 쇼핑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쇼핑도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권 내 입지 등급 A, B, C 보통 이게 등급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냐? 자, 이마트 가면 이마트마다 제일 보통 보면 1층이 매장이고 2층, 3층까지 매장이 4층부터 주차장인데 4층에 꼭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자리에 스피드메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동차 수리업입니다. 자동차 수리업지. 여기는 이마트에는 자동차가 늘 오는 곳이에요. 자동차 안 타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4층에 가면 쇼핑하고 올 때까지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전구 교환은 또 이런 거를 갖다 맡길 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미 고객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들어가면 비쌉니다. 가장 안정되고 사람이 모이는 여기로 말하면 집객시설입니다. 집객시설. 대형 슈퍼죠. 그 다음에 4층 언저리에서 딱 그 카트 타고 내려가면 보통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보통 보면 세탁소. 이거 아주 좋죠. 세탁소. 이런 것도 굉장히 입지 선정이 안정된 곳입니다. 일부러 가지 않아도 장 보러 가는 길에 세탁물 맡기고 또 다음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세탁물을 찾고 최고죠. 그래서 이미 확보된
그런 상점을 그 안에 그 사례를 보고 그 인근을 똑같은 개념으로 그 비슷한 걸 얻을 수 있으면 그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점포 입지 심층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위치의 특성, 접근 용이성, 가시성을 조사합니다. 요새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 편의성이에요. 이 주차가 확립이 안 되면 이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어지간한 장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가와 권리금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구조와 모양, 그 레이아웃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봐야죠. 뭐 이런 상점도 있고 또 이렇게 길쭉한 이런 상점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상점도 있습니다. 그 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지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사 경쟁점을 표시합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 경쟁점의 입지 규모, 서비스 적격 태도, 영업시간, 종업원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제 4단계는 점포 입지의 타당성. 자, 매출액을 추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분석합니다. 이럴 때는 그 시나리오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적인 뭐냐? 자, 굉장히 그 보통 때 가장 낙관적인, 가장 비관적인.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요 세 가지 분석을 해서 그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주판알은 주판알일 뿐이에요. 이런 시나리오적 그 분석을 해서 자, 이런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점포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양수 계약,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담배를 계속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지역 정보가 있어요. 첫째, 소속 지점 내 행정구역 단위, 환경 특성별 지역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 정보예요. 자, 거주 인구, 유동 인구. 그래서 이 흡연 인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 인구를 겸해서 파악을 해야죠. 이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통계연보, 시군 구청의 통계계의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 그 라이프 스타일, 선호하는 담배가 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담배꽁초를 조사해서 분류를 하면, 자, 담배 분류하면 예를 들면 뭐 디스 1mm, 그 다음에 체인지, 담배 종류가 있겠죠. 꽁초를 갖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그 전부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주요 도로, 지하철역, 철도역을 조사합니다. 이건 어디 있어요? 교통기본계획, 시군구의 교통과에 가면 있습니다. 버스, 전철, 철도, 노선도를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보, 신축, 거주지, 도로개발, 상가개발, 그래서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정보, 그래서 흡연 형태와 관련 정책 변화, 그래서 각종 미디어 매체, 본사 지역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세트로 주려고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야기. 그 다음에 지역의 선호담배 조사 예시 꽁초 조사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를 통한 선호담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세분화된 시장까지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구역 내의 유흥가, 대학가 등에서 시장 점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째,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상의 유형별로 같은 수의 조사 지점을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다르면 인원이 많이 투입하면 담배꽁초를 더 많이 주게 되니까 그 똑같은 수를 투입합니다. 특정 구역, 특정 판매점, 특정 업소만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균형 있는 수거 지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적당수의 조사 지점에서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수거 지점은 예를 들면 빌딩가, 대학가, 유흥가, 역터미널, 주택가, 그 다음에 대형 쇼핑몰, 마트, 자, 담배꽁초가 있을 법한 굉장히 좀 유쾌한 일은 아니죠. 좀 험한 일이지만 뭔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까지도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 기간을 정합니다. 자, 조사 지점에 따라서 유동인구의 밀접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시에 맞추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월별, 주별, 반복적으로 동일 시점, 동일 시간대에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실행합니다. 수거 용기는 흰색 비닐봉지, 그 다음에 수거 비닐에 수거 지역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조사 지역이 바뀌지 않도록. 그 다음 회수해서 지점별로 수거량을 기록지에 작성을 합니다. 자, 아르바이트생 활용 시에는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을 해야 양질의 정보가 얻어지고 양질의 정보가 얻어져야 양질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